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칼바르트가 이제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를 이제 평가하면서 특별히 이제 시모누 드 보부와 그 교회교의학 3의 4 1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그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시모누 보부아르에 대한 그 비판적인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칼바르트는 뭐 가부장주의의 뭐 대변자로 이런 뭐 몰트만의 비판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오역되고 남용되어 왔는데 오히려 이제 바르트 이너 서클에서 움직이는 제자들 그 학파 안에서는 이제 전혀 그거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바르트는 남성과 여성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총에 공동으로 상속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공동상속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프랑스 여성 해방을 시모느 보부아르가 말을 할 때 다른 한편에서 칼바르트는 오구스트 베벨이 쓴 여성과 사회주의, 이 노동자 여성, 이들하고 과연 동일시할 수 있겠느냐. 전형적인 부르주아 계몽의 전통 속에 서 있는 사르트르와 시모느 보바르의 프랑스 여성 속에 과연 프랑스의 노동계급에 속하는 여성들의 문제가 동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져간다면 자본주의는 물신을 숭배하는 사회인데 결국 밀려나간 여성들은 또 다른 그 백인 미들 클래스 엘리트주의 이른바 그 여성 중심주의자들의 지배 체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보는 상당히 그 독특한 관점이에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성 지향성의 교회입니다. 그 여성은 자연의 변호인이다. 그래서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여성은 자연, 남자는 역사 이런 식으로 이분화시키느냐. 그래서 바르트가 상당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말을 하는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역사는 타락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원초적인 생명이 은총의 세계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전체 해방은 사르트르 보바르의 부르주아 실존주의로 해결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죠, 바르트는.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되어간다. 뭐 유명한 이제 보바르의 명제죠. 그러니까 여성은 본질이 없다. 다 잠정적인 거다. 여성으로 되어가는 거니까. 이 말은 사르트르가 실존이 본질을 선행한다. 그 실존이 주어져 있는 것이 현존재가 나의 본질을 선행하기 때문에 성의 본질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으로 만들어지고 되어간다. 이제 바르트가 상당히 시몬느 보바를 모든 남성 신학자들은 잘 읽어야 된다. 추천을 해요.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질문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바르트는 그런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틀리잖아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이 어떤 여성을 대변한달지, 그와 옹호를 한달지, 이제 그런 거는 어렵고, 바르트의 항상 사회에 중요한 거는 사실주의적 접근이에요. 성의 문제를 다룰 때 역사와 사회 안에서 사실주의적으로, 그리고 사회 계층 안에서, 두 번째는 성서 주석을 통해서 이 페미니즘의 문제를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 그리고 공동인간성으로 남는다. 공동인간성.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왜 공동인간성으로 남느냐. 나는 남성으로서 여성의 경험을 알 수가 없죠. 또 여성 또한 남성의 경험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성 경험은 다 지배와 가부장제와 뭐 다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되어 있지. 남성이 갖고 있는 경험을 여성이 할 수 없죠. 남성 모두가 다 지배를 옹호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성이 과연 여성을 만드느냐. 이런 그 생물학적인
지배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 안에 이제 딱 포괄이 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 중심의 지배 섹슈얼리티로 해방시킬 수 있나? 여성을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 구조, 여기서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나? 여성이 되어가고 남성이 만들어지는 것,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 여성은 남성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남성 지배의 상징인 요셉은 마리아의 수태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남성 지배, 역사의 타락을 상징하고 마리아의 자연성, 운총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마리아가 뭐 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택된 것은 여성이다, 남성이 아니라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사유를 꼼꼼히 검토해 보면 보바르에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오거스트 베벨이 가지고 있는 여성과 사회주의에서 과연 유럽의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여성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이 영역이 과연 보바르의 부르주아적인 페미니즘 안에서 일반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 보바르의 선험적인 자유 개념, 자유라고 하는 건 항상 나에게 선험적으로 있고, 그러면 죽자, 타자는 항상 그 뭐 무화가 되고 부정이 돼야 되는 존재니까, 이런 엘리트주의적인 자유 개념으로 사회계층 안에서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지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흑인과 유대인 여성 문제를 선험적 자유 개념으로 유럽 부르주아 최고봉에 서 있는 엘리티스트들의 여성 문제하고 동일시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발트는 차별 없는 공동체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 섹슈얼리티랄지 젠더 문제는 각각 다른 문화적인 영역에서 다른 계급과 계층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실존주의적인 환원론, 실존주의적인 전체주의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타자와 세계의 인정은 하나님의 화해 사건에 기초한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화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중심주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름대로 뭐 유럽 중심주의의 철학이랄지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 중심주의, 뭐 가장 대표가 사르트르의 이제 실존주의니까, 또는 뭐 이 그레코 로만으로 가는 뭐 하이데거의 또 존재론적인 일종의 환원주의, 뭐 그레코 소위 뭐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이제 존재론을 다 저쪽으로 환원시키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가치 이전에 사회문화적인 존재론에 이거 필수적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 개념은, 그러니까 공동인간성, mitmenschlichkeit라고 하는 거 유명한 말이죠. 여성과 남성은 공동인간성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서로가 경험이 되거나 뭐 남성이 여성을 경험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남성의 세계 속에서도 유럽의 부르주아 입장에 서 있는 사상가하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남성들 그 차별화 일반화시킬 수 없잖아요. 재밌는 건 그 에바트 부시가 쓴 칼바르트 전기에 보면 당장 아마 이탈리, 프랑스 문화원 초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회에서 바르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무엇인가 그 발제를 했는데 바로 옆자리에 이제 사르트르가 앉아 있었다,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칼바르트가 사르트르와 어떤 친분을 맺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 오히려 칼바르트가 프랑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은 조르주 까잘리, 이 사람은 파리의 그
개신교 파컬티, 거기 이제 아주 유명한 이른바 프랑스의 헬무트 골비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조르주 까잘리가 칼바르트의 제자였고, 그리고 그 조르주 까잘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프랑스 파리의 그 개신교 신학부, 거기에 이제 폴 리케르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바르트는 이제 친분을 가지고 있었지, 사르트르와는 어떤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던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르트와 루이스 이리가레라고 하는 데어 페어 게세네 슐라이어, 수잔나 헤네케라고 하는 독일 출신이지만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입니다만은 마쿠밭 제자예요. 마쿠밭 관점에서 칼바르트와 루이스 이리가레를 이제 연구한 자기 박사 논문을 이제 냈는데, 사실은 이제 마쿠밭은 아이야 베렌비아다라고 하는 그의 교의학 일곱 번째 교의학입니다. 그 신학의 유토피아론을 다룬 아주 중요한 이제 일곱 번째 자기 종말론을 그렇게 끝내는데, 그 맨 마지막 결론 챕터가 칼바르트와 레비나스를 비교합니다. 마쿠밭이. 그래서 이제 수잔나 헤네케가 이 마쿠밭 관점에서 그 루이스 이리가레 같은 경우는 시모누보바 전통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프랑스에서. 뭐 서로 사이는 뭐 관계는 그렇게 속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다음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락강 쪽으로 이제 서 있는 줄리아 크리스테바하고 이리가레는 입장이 많이 틀립니다. 그 보는 관점이.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섹슈얼 디퍼런스의 에틱, 성차죠. 차별이라기보다는 성의 차이, 성의 다름의 윤리다. 이 책에서 보면 흥미롭게도 이리가레가 이 데카르트를 해석하고 이 타자 앞에서 경이로움을 갖는다. 그 일반적으로 사회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저 자신도 남성이기 때문에 아시아 배경을 가지고 뭐 한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리가레는 상당히 남성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에게 흥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고전적인 무고, 뭐 사르트르랄지, 뭐 플라톤이랄지, 뭐 하이데거랄지, 뭐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을 자기가 이제 소환시켜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리가레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대화가 되죠. 그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과연 저 해석이 맞나? 뭐 이런 가장 대표적으로 리클러메이션 한다. 여성의 페미니즘 모델을 위해서 이 남성주의적 사유를 탈취하고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하이데거 비슷해요. 또는 이제 데리다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재밌는 건 레비나스가 데카르트 성찰 3에서 그 데카르트가 신에 대한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코기도 에르고 숨 해서 인간 주체 중심으로 뭐 이제 파악해온 부분을 뒤집습니다. 레비나스가. 오히려 이 신경험을 타자성의 윤리로 이동시키죠. 레비나스는. 그런데 칼바르트는 이 부분 정확하게 그 데카르트에 대한 그 교의학의 주석을 보면 성찰 3에 나오는 데카르트의 그 인간 중심을 넘어서는 신비한 체험, 신에 대한 그 신비 체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이제 문제틀을 하죠. 칼바르트는. 마쿠바스는 이제 이 부분 쪽에서 데카르트, 바르트, 특별히 뭐 이 레비나스 쪽은 이 하나님의 말씀 행위의 사건, 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뭐 마쿠바 관점에서 수자나 헤네케는 충분히 그 해석할 수 있고, 제가 수년 전에 본 대학에서 마쿠바 타궁 학회를 할 때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바르트의 여성 우위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수잔나 헤네케가 상당히 잘 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 교의학 속에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반송 속에 보면 여성 우위성이 상당히 담겨져 있죠. 이거 상당히 잘 봤어요. 수잔나가. 그리고 이리가레와 구조적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타자와 차이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차의 존재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리가레는 이제 어머니의 원초적인 육체, 그것이 다시 말하면 남성 이전에 있었다. 어머니의 육체, 원초적인 육체에 대한 경험이, 그러니까 이게 남성화될 수 없는 그 여성의 우위성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발한 거죠. 수잔나는 바르트가 말하는 여성의 우위성이 이리가레가 말하는 성차의 존재론에서 남성 가부장 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전에 어머니의 그 원초적인 육체적 경험, 그 부분이 서로 이제 구조적으로 만날 수 있다. 뭐 저는 그 뭐 인정합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성의 친화력 상당히 중요하게 봤고, 이리가레는 라크라양스 멤라고 하는 뭐 신앙 자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래서 미래의 여성성이 있다. 이 틀에서 믿음 자체가 뭐냐, 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가부장주의,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다시 말하면 이 수잔나에게 중요한 하나의 이 칼바르트와 이 프랑스 페미니즘 오늘날 발전시키는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리갈의 성차 존재론 상당히 그 재미있죠. 이걸 이제 얼터너티브 기독론이다. 기독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성 우위적으로 해석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이리가레를 여성의 주체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본질주의를 가지고 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이리가레는 본질주의자예요. 어센셜리스트. 여성의 이제 뭐 그 몸에 대한 분석이랄지 남성의 몸하고 다르다.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이 성기와 여성의 이제 몸의 구조, 이 섹슈얼리티하고 서로 다르다. 이런 생물학적인 본질주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비판을 당하는데, 왜 무슨 생물학적인 본질주의가 어떻게 여성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리가리는 전략적이다. 이 본질주의라고 하는 게 서로 차별하고 다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본질주의 입장을 취한다.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더 이상 논의들이 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르트르 보바르가 이야기했던 선험적 자유가 아니라 이 원초적인 여성성, 여성의 차이와 여성의 주체성, 이제 선행한다. 원초적인 어머니의 육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리가레는 향연에서 심포지움에서 페미니즘을 위한 어떤 모델을 요구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티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대화, 그걸 이제 재해석하고 여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플레이스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상당히 남성주의적으로 해석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비판가는 시카고 대학의 페미니스트인 그 말타 누스바움. 다시 말하면 이 말타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인데 지금까지 카톨릭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나오는 이른바 공동체주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는 뭐 맥킨타이어라지, 또는 뭐 이제 그런 전통을 다 이제 비판하고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로 가져가는, 이 분배 경제적 정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가져가는 그런 상당히 비판적인 정치학자죠. 그러니까 누스밤의 이제 비판은 뭐냐 하면 그 티오티마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게 결국 티오티마가 거기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그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또는 플라톤에 의해서 대변된 하나의 픽션인데, 그 남성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픽션을 갖다 놓고 어떻게 그 전략적인 본질주의라고 하는 말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사용할 수 있나. 상당히 강력한 비판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리가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개념을 여성 상품으로 이제 결합시켜서 어머니는 사용 가치고 이 처녀성은 교환 가치고 또 섹스 워커들은 사용과 또는 뭐 이제 교환 가치 두 가지를 다 갖는다. 일종의 봉투와 물이다. 봉투. 이 어떤 앙벨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컨테이너에 뭐 담고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이 저장소와 이제 물처럼 이제 여성들은 이제 취급이 된다. 그러나 또 이제 사회학에서 베버와 마르크스 입장을 가지고 사회 분석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리가르를 비판하죠. 마르쿠스의 물신 숭배는 남성 여성이 물화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당신처럼 뭐 여성의 그 펑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용 가치와 또는 뭐 어떤 교환 가치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레클레메이션이죠. 가급적이면 모든 남성주의적인 사유들을 가져다 놓고 이제 자기의 페미니즘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하이데거에 가까워요. 이렇게 탈취해서 모자이크 방식으로 자기의 이 성차의 존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여전히 하이데거 그리고 데리다 전통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경이로움은 성의 차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리가레의 질문은 여성이 갖는 적합한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가부장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들 뭐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 원래는 이제 락강의 제자였다가 거기서 거의 이제 추방당했죠. 프로이드 락강이 너무 가부장 중심의 정신분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락강과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여성은 거의 부재에 속하고 락강 같은 경우는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적합한 자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본질주의 입장을 취하고 이 상상계에서 남성 중심의 시니피앙 언어, 무슨 뭐 환유 또는 뭐 이제 메타포 이런 것들을 다 여성 중심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신분석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문화인류학자들의 비판은 상당히 혹독합니다. 그런 그 정신분석, 프랑스 부르주아 정신분석 그런 존재론적인 그 파시즘에 가까운 내용들을 갖다 놓고 타문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이쪽에 다시 말하면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자, 그럼 아시아 문화권에서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바클라가 있다. 제3의 성으로 분류되는데 남성들입니다. 그러나 여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성차의 존재로는 이리가래 당신은 어떻게 파악하나? 이게 과연 과부장이냐? 남성인 바클라가 여성으로 제3의 젠더로 취급이 된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나 젠더의 문제는 권력 지배와 전쟁, 그리고 사회계층, 그 다음에 문화 침존도가 결정하지. 락강이나 결국은 이런 이리가레처럼 정신분석적인 그 개념 갖다 놓고 전부 다 보편화시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이건 뭐 아주 강력한 문화인류학자들 입장에서의 비판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리가레는 뭐 결국 해봐야 프로이드 락강에 전도된 뭐 다를 바가 없다. 그거만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시켜놓은 거지. 뭐 그렇게 큰 어떤 뭐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평가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리가레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보는 남성 철학, 하이데거에 대한 해석이나 뭐 레비나스에 대한 해석이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성 철학자들도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영역을 이제 열어주는 특히 오늘날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프랑스에서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그러나 크리스테바하고 이제 이리가레가 직접적인 비판적인 대화는 서로 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늘날 미국에서는 또 다양한 이제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이제 후코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들은 별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르트르가 다시 그의 존재론을 보면 항상 존재 가능성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완전한 자유의 존재다. 나는 뭐 절대적으로 온전한 자유다. 이런 완전한 자유 안에서 나는 나의 더불어 존재로 완성한다. 그러니까 뭐 남을 인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즉자로 있는 존재들을 각성시켜서 개몽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는 존재의 은폐와 탈은폐의 관념론에 머물러 있다. 존재 자체가 나와서 은폐를 하고 탈은폐를 하면서 현존재를 뭐 밝혀주고 튀기고 현존재와 이런 탈존 개념, 내가 그 현존재에서 이 존재의 부름 앞에, 존재의 알레테이아 앞에 이제 그 참여해야 되는 이런 선험적인 존재의 여러 밝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상당히 관념론적으로 존재를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게 맞나?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이데거 오히려 페미니스트라면 하이데거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파르메니데스의 미지의 여신의 이름이 알레테이아잖아요. 그 알레테이아가 은폐와 탈은폐를 거쳐서 내 현존재를 밝혀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데거적으로 사유한다면 남성, 여성의 근원성, 항상 하이데거는 근원성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존재적인 남성, 여성의 구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미지의 여신인 알레테이아, 그 알레테이아 속에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이데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르트르나 또는 이리 가레나 또는 그 시모노 보바르에게 이제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아쉬움은 있죠. 어쨌든 사르트르는 본래성을 위한 사회적 안가주망을 한다. 바르트가 평가합니다. 이 하이데거의 은폐와 탈은폐처럼 그런 어떤 관념주의적인 경계상황, 그렇게 머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열정적인 관심은 인간에 대한 주장이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포와 지옥과 절망과 전쟁을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하이데거의 철학의 근거가 1차 세계대전이라면 사르트르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타입을 이제 보여준다. 바르트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바르트 역시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배경을 깔고 자기 신학이 이제 나오잖아요. 로마서 1편부터. 이 사르트르의 인간긍정에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의 어떤 주권적인 초월성이 있다. 자유죠. 선언적 자유. 이런 운동을 향한 최종적인 실존의 결단이 사르트르의 철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 된다. 이건 이제 바르트가 나름 이 사르트르 쪽에서 실존주의가 가는 휴머니즘적인 영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의 가르침이 없이는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는 무와 더불어 시작하는데 상당히 하이데거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무는 타자를 무화시켜서 계몽시키는 무고, 존재 무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르트르에게는 뭐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 본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보바르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여성은 만들어주는 거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주느냐? 남성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오늘날 계속 이어서 이런 사르트르 보바르의 생각이 이제 루이스 이리가레, 여전히 하이데거 또는 뭐 데리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복잡하게 논의되는 내용들입니다. 바르트는 역시 전투적인 무신론, 이 사르트르의 전투적인 무신론의 틀에서 과연 보바르의 부르주아 페미니즘이 이게 여성 문제,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바르의 글은 남성 신학자들은 이제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오구스트 베베리 쓴 여성과 사회주의 똑같이 이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바르트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사회적 배경과 다른 문화 전통에서는 이 섹슈얼리티나 젠더가 다르게 이제 규정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파악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미래 연구를 위해서 개방해 놓습니다. 바르트 시대 50년대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오늘날처럼 뭐 섹슈얼리티, 젠더 또는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문제들이 그때 뭐 터져 나왔던 건 아니고, 오늘날 이제 논쟁은 뭐 굉장히 복잡할 정도로
섹슈얼리티, 젠더, 호모섹슈얼리티 뭐죠.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미래 연구를 위해서 개방을 시키는데 어쨌든 뭐 수잔나 헤네케가 칼바르트 마쿠바 제자고 그리고 동시에 루이스 이리가레를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학자여서 하나의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르트적인 관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때 페미니즘하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이런 걸 겁니다. 육체의 순합, 아숨티오 카르니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살이 되었다. 또 바르트는 예수가 로고스가 남성이 되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죠. 휴먼 플래시, 육신을 입었다. 아숨티오 카르니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런 아숨티오 카르니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아게네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세상의 무화가 되고 전혀 보잘것없는 존재들, 고난받는 아게네스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계층 속에서 구체적으로 섹슈얼리티와 젠더 문제가 연관이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르트의 아주 유명한 하나의 슬로건이 있죠. 일반화는 항상 위험성을 담는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담는다. 왜냐하면 일반화라고 하는 건 추상화 시켜버리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바클라 제3지대 남성이 여성으로 이 젠더로 인정되는 그런 문화 침존도 속에서 과연 팔루스가 어떻게 여성으로 인정이 되는 문화 침존도 문화 역동성 그걸 어떻게 정신분석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화는 어렵다. 근데 재밌는 거는 슐라이르마하가 이 여성이 되고 싶은 굉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슐라이르마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 되고 싶은 소원, 거절될 필요 없다. 그러나 뭐 거절될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나는 이제 여성에 대한 우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관점에서 칼바르트가 굉장히 독특하게 마리아를 해석합니다. 흔히 이제 뭐 칼바르트는 뭐 칼빈주의고 그래서 마리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 복음적인 아주 소중한 유대인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제 마리아가 갖고 있는 여성 우위성의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죠. 어쨌든 바르트는 그렇게 봅니다. 삶을 살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은 살아야 되고 인간은 행동 자체다. 안가주망이다. 행동의 총계다. 상당히 뭐 인간주의적 낙관주의가 나타나죠. 그렇다가 만약에 비도덕하거나 잘못된 일을 뭐 저지르면 뭐 그거에 대해서 죄책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르트르에게. 그건 뭐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실존주의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야스퍼스가 상당히 이제 실존주의 안에서는 이 야스퍼스의 이 윤리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르트르에게는 인간 본성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다. 이 전투적인 무신론을 가지고 인간 존재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낯선스다. 근데 과연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인 전투적인 무신론과 선험적 자유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과연 이렇게 일반화가 될 수 있겠나? 뭐 일반화가 되면은 시몬느 보바르는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 사르트르 태제는 실존의 본질에 선응한다. 인간에게 신의 자리와 기능을 부여하고, 이 보바르의 이제 페미니즘도 이 틀에서 본질에 선행하는 실존. 근데 그게 과연 뭐냐? 부르주아 자본주의에 염려하는 개인주의적인 현존제가 갖는 절대 자유냐? 이런 건 좀 그렇다. 여성과 사회주의, 과연 여기에 노동자 여성의 자리가 있느냐? 세상에서 밀려나간 여성 아게네스들의 자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은 정당하게 해볼 수 있겠죠.
하이데거는 인간주의 서한에서 존재 자체는 이름이 없고 비인격적인 세력이다.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한다, 존재가. 인간은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 이제 후에 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뭐 미지의 여신 파르메니데스의 그 알레테이아 체험, 그 여신의 이름은 이제 알레테이아고, 이 알레테이아가 이제 존재자를 존재로 만들고 진리를 사건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복종해야 된다. 뭐 여기에 보면 이제 하이데거 역시도 그 여신에 대한 우위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사르트르의 무신론과는 달리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들의 세계를 수용하고 이 존재의 여러 밝힘에서 존재 사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르트르에게 철학은 신을 기다리는 거고 오직 신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유명한 70년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슈피겔 잡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뭐 어떤 그 유대 기독교적 신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 계보학 속에서 알레테이아, 진리 사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사르트르하고는 이제 무신론, 전투적인 무신론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바르트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사실주의적으로 봐야 된다. 정치 문화적인 세계, 특히 관료 지배 분석. 이 칼바르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료 지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의를 했는데 이 젠더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관료 지배 아래에서 이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와 문화적인 세계 속에서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어떻게 이제 사회적으로 배열되는가, 계층화가 되는가 이런 걸 사실주의적으로 해석하려면 이런 사적 유물론적인 접근 방식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타자의 자리와 공동인간성이 있다.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인간성으로서의 자리.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비록 나는 남성으로서 여성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고 여성 또한 남성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인간성을 토대로 해서 생활세계, 뭐 후설적으로 표현하면 또는 보다 더 좋은 시민사회, 시민국가론,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칼바르트는 상당히 사유가 루소에 가깝다. 이 자연성. 이 루소가 자연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여성의 문제들이 이제 파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여성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생물학적인 그 어떤 페미니즘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왜냐하면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이나 남미나 아시아 여성에게 스탠다드가 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이리가레가 이야기하는 프랑스 정신분석의 여성 주체성이 과연 뭐 흑인 여성 안에도 천차만별의 그 계층들이 있는데 뭐 남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더 그러겠죠. 그리고 아시아적인 성에 대한 문화적 담론은 또 전혀 틀리죠. 초과하고 이제 그런 필리핀의 바클라에 대한 그런 문화적 침전도랄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바르트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르트는 신학자로서 아숨치오 카르니스 그리스도가 휴먼 플래시 인간의 살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밀려나간 자들을 기초로 해서 이 여성의 문제의 계층, 사회 계층의 문제를 보고 이들의 삶을 연대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이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칼바르트가 보는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의 문제고 더 이상 뭐 칼바르트에게서 오늘날 뭐 섹슈얼리티랄지 젠더 문제랄지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문제를 뭐 요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래도 당대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가부장적인 신학의 어떤 대명사로 비판당하던 바르티에게 어떤 판넨베르크랄지 몰트만의 비판과는 달리 이런 텍스트 안에 내재적으로 상당히 그런 이런 급진적인 사유가 있다. 열려진 사유가 있다. 또 그런 것들이 오늘날 뭐 수잔나 헤네케를 통해서 이 칼바르트와 이리가레하고 이제 또 새로운 대화의 논의로 발전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